Merci, merci, merci für die Stunden, Chérie, Chérie, Chérie. Unsere Liebe war schön. 숙녀들의 고귀한 수다. Chérie, sei nicht traurig, muss ich auch von dir gehen. Adieu, adieu. 네, 숙녀들의 고귀한 수다 김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 그날 말씀해 주세요. 네. 한 주간 이제 이제 연말이라서 그런지 이제 공연이나 네. 영화 같은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보고 싶다 이렇게 고민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막상 보지는 못했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네. 정말 연말이다 해서 그 퇴근길이 항상 금토일처럼 북적북적한데, 네. 김소영 기자도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네. 아니면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송년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주가 정말 네. 맞아. 친구들 만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송년회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만나서 수다 떨고 어떻게 살았니 이런 얘기를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한 해가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는 시간들을 함께 할 것 같은데, 우리 김소영 기자와 함께 핫뜨거 소식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되셨죠? 네. 핫 뜨거. 오늘 안 맞네, 안 맞아. 이제부터 시작하고 해야겠다. 네. 그렇죠? 시작. 다음 정말, 주부터. 그러니까 네. 다음 주부터 제대로 맡기로. 네. 이게 1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딱 네. 맞으면 재미가 없어요.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오늘 맞춘 거잖아요. 틀리기로. 고의적으로. 그죠? 네. 네. 이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핫뜨거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 핫뜨거 3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네. 소식은요, 국방부 지정 불온곡 리스트에 이제 우리의 소원이나 그날이 오면 이렇게 평화나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노래 위주로 50곡이 포함됐고, 또 아리랑과 같은 그런 민요 4곡도 포함돼서 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면은 군부대나 아니면 노래방 기기, 그런 시중 유통 노래방 기기에서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네. 지금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네. 정말 저도 이 기사를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그러면 유네스코로 지정된 이 곡이 어떻게 금지곡이 된 거냐. 근데 네. 국방부는 지금 자기네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네.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죠. 알아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네. 좀 특히 아리랑이나 좀 평화통일 이런 좋은 의미가 담긴 노래가 지정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은요? 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젊은 작가 74명이 이제 유신 논란이 일었었던 현대문학의 기고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원로 작가 이재하 씨가 네. 이제 현대문학으로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연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네. 이제 젊은 작가들이 이제 월간 문예지 현대문학의 기고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우리는 현대문학이 비상식적인 기준으로 작품을 제한하고 네. 작가의 메시지를 검열한 것에 분노와 수치심을 느낀다면서 개개인이 가진 고유의 채널을 통해 현대문학을 거부하는 각자의 의사와 지향을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재하 씨가 현대문학에 이제 내년부터 네. 이제 장편소설 일어나라 삼손을 연재하기로 했었는데요. 네. 이제 1회분에 박정희 유신 등과 같은 그런 게 언급됐었는데 이제 네. 거절당했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작가들이 좀 분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이 표현이라는 자유가 억압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참 많이 상상이 네.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네, 마지막 소식은 이제 뭘 좀 말씀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네. 연말이고 이제 연초가 다가오니까 좀 풍성한 공연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준비해본 소식인데요. 이제 서울 아시태지 겨울축제가 내년
1월 3일부터 12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열린다고 네. 합니다. 이 축제에서는 이제 아동 청소년극 10개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네. 호기심과 재미를 담았고 또 사회 이슈를 담아서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은 맨발당 이야기, 비무장지대에 살고 있는 주인공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네.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꽃할머니, 그리고 학교폭력 현실을 담고 있는 18청춘 잔혹사, 네. 그리고 붓바람, 아니면 국악 뮤지컬 집단의 하얀 눈썹 호랑이 등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겨울을 맞이하고 또 이제 2013년에 12월을 보내는 이 시점에 이런 축제들 많이 참여하시면서 한 해를 네.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 듣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들을 곡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듣는 곡이죠. 네, 어깨춤이 막 절로 나올 뻔했네요. 네, 후리지아. 후리지아.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김세영 기자와 또 함께 이야기 나눌 것. 제가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김세영 기자한테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의란 무엇인가요? 김세영 기자가 생각하는 정의란? 네. 정의란, 잘못된 것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 용기? 용기. 네, 김세영 용기. 기자 용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이 정의라는 것이 법에 짓밟히는 아니면 법이 정의를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김세영 기자와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 역사 현장에서도 그렇고 참 아스팔트 위로 탄탄대로인 길을 놔두고 굳이 진흙탕 길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굳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네, 맞아요. 김세영 기자는 만약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면 아스팔트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있고 다른 한 길은 진흙탕 길인데 내가 가고 나면은 나의 뒤를 따라오는 이들이 그나마 편안해지는 길이라면 네. 김세영 기자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힘든 질문이긴 한데 네, 저라면 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누구나 사람은 좀 자기가 편한 길 그리고 좀 안정된 길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역시 안정된 길, 평탄한 길을 좀 처음에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다면 어쨌든 한 시대에 사는 이상 그 네. 진흙탕 어려운 길도 가는 길에 보게 되겠죠. 네. 그게 아무래도 제가 평탄한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전환점이랄까?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불이나 이렇게 안 좋은 거, 정의에 반하는 것을 아마 제가 보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좀 돌아서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좀 한번 용기를 내볼까? 이런 생각이 시작이 되고 또 이제 정말 그 길로 발을 내디딜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내딛는 사람이 또 많다면 제가 또 용기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는 진흙탕 길도 가야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순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이 될 거고 내 양심에 따른다는 것이 힘든 일일지라도 맞아요. 그 양심을 따라가는 용기가 또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김서영 기자와 함께 다룰 영화 이 얘기를 중점으로 다룬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용기,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 그리고 양심이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의 탄탄대로의 길을 버리고 간 또 고인이기도 한데요. 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를 네.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네. 나눠볼까 합니다. 김서영 기자, 이 영화 변호인 지금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19일 개봉이라고 원래 알려졌었는데요. 이제 네. 18일 전야에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전에 개봉한 것도 아니고 이제 오후에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1만 9,470명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정말 지금도 이제 청신호 네. 흥행 청신호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실제 일어났던 실화를 다뤘기 때문에 네. 좀 그만큼 좀 정치색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개봉 전부터. 네. 그래서 실제 일간
베스트 저장소, 그러니까 일베 보수 커뮤니티는 이제 네. 별점 개봉 전부터 별점 테러를 별점 일으키기도 테러를? 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본 사람들은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데 별점은 낮은 그런 네.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베 그런 게시판을 실제로 보면은요. 네. 영화 변호인 별점 테러하는 방법 이런 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호인 평점 5.18로 맞추자 이런 네. 글들이 실제로 게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일간 베스트 일베들이 네. 한때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그 영화 네. 변호인과 영화 용의자인데 변호인을 보지 말고 차라리 용의자를 봐라. 근데 용의자를 이제 제가 시사회를 다녀와서 보게 네. 됐는데 일간 베스트들이 그 용의자를 보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은 그 정도예요? 네, 내용이 이제 어쨌든 그들이 생각하는 공작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어쨌든 그런 건데 이런 공격을 당할 정도로 네.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변호인이.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부산에서 실제 일어났던 1981년 이제 부산에서 일어났던 부산 항림 사건. 그러니까 지금 줄여서 불임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충격적인 실화를 다루고 있었고, 네. 그 실화 중심에 아무래도 돌아가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있어서 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사기도 했고, 또 보수 계층이 더 이렇게 쏘아붙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 입장을 달리 그냥 떠나서 한 영화로서 정말 꼭 봐야 하고 우리의 역사 현장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옮긴 것만큼 좀 우리가 많이 학습해야 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 영화의 주요 내용인 불임 사건이 어떤 건가요? 네, 이제 불임 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1981년 이제 제5공화국 이게 들어서면서 이제 민주화 운동 세력을 좀 탄압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네. 이제 부산에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독서 모임에 교사도 있었고 학생도 있었고 회사원 등등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정부 쪽에서 이제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그냥 이제 무작위로 잡아들여서 고문하고 통닭구이 이렇게 고문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고문을 했던 22명을 이제 무작위로 잡아서 고문을 했던 그런 사건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네. 정말 이런 사건들이 이제 요목조목 80년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 또 영화를 보면서도 많이 좀 먹먹하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영화 변호인 자체가 이 불임 사건 주제로 이어지는 그런 공판 재판 이야기인 건가요? 네, 지금 영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5번의 공판을 통해서 이제 그 송우석이 어떻게 변해가냐를 보여주는 거라고 해요. 송우석은 정말 가방끈도 짧고 인맥도 짧고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돈에 관심이 많고 이제 세무 변호사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국밥집 아들이 이제 무작위로 핍박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전환점이 돼서 이제 5번의 공판을 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인권 변호사가 되는 그런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죠. 동시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불임 사건이 여기 모티브로 녹아 있기 때문에 동시에 좀 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나 좀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좀 그런 장면들도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네. 영화 변호인 정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한테 많은 그런 시사점을 줄 것만 같은 영화인데 이 영화 변호인을 주연을 맡은 배우가 바로 송강호 씨예요. 배우 송강호 씨. 2013년이 거의 송강호 씨의 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송강호 씨가 2013년에 설국열차 그다음에 관상 이번에 변호인까지 한 해를 너무나 이제 알차게 장식을 하신 것 같은데 김수영 기자가 평가하시기에는 보시기에는 그 영화 송강호 씨의 그런 영화 일대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는 정말 배우 그러니까 영화 부문에 있어서는 송강호 배우의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하는 작품마다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송강호 씨의 그 영화 연대기를 살펴보면 우선 가장 처음이
설국열차? 네. 설국열차였는데 뭐 설국열차랑 관상 그리고 변호인까지 보면은 가장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촌철살인? 네, 인 것 촌철살인.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영화 하나하나에 되게 핵심이 되는 대사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대사인데 아무래도 송강호 씨의 그런 연기력과 톤이 녹아 있어서 더 그 대사가 예리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가장 생각이 나는 거는 그 설국열차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네. 그 열차가 이제 그때 앞으로만 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옆에도 문 탈출할 수 있는 그 네. 열차를 탈출할 수 있는 옆면을 가리키면서 이게 벽인 줄 아는데 사실 문이다.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네.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거 굉장히 그냥 담담한 대사 같은데 실제 영화 속에서는 아, 옆에도 문이 있고 네.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여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촌철살인이라고 해야 될까? 네. 네, 그런 게 전 굉장히 와닿았고, 관상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아들을 살렸다고 되게 모두가 안심하는 순간 결국 아들이 죽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들이 죽는 장면일 수도 있지만, 네. 그 되게 맑은 하늘을 막 바라보면서 네.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장면. 네. 그런 장면도 이제 송강호 씨가 아니면은 되게 피부에 와닿게 닿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정말 2013년 동안 설국열차 관상 변호인 이런 네. 대작들을 이제 송강호 씨가 주연을 맡으셨는데 굉장히 이런 배우 모든 뭐 설국열차에서도 그렇고 관상에서도 그렇고 모두 혼신의 연기를 다 하셨는데 네. 변호인만큼 혼신을 다하신 연기가 또 없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송강호 씨가 이제 이거 연기를 할 때 뭐 처음에는 이거 변호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네.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실존하는 인물을 연기하는 데 대한 뭐 이제 책임감 때문에 네. 좀 그런 이유를 좀 전하기도 하셨고요. 네. 뭐 실제로 아무래도 지금 좀 아무래도 정치색이 관련된 네. 그런 영화를 맡게 되면은 좀 누구나 가질 만한 한 그런 부담감을 좀 가지셨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도 뭐 송강호 씨는 이번 연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그래도 영광이었다 그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뭐 송강호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말한 게 있어요. 네. 우성 역을 맡은 것은 연기에 대한 욕심보다 삶에 대한 욕심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치열했던 그런 삶을 연기한 것이 이제 배우의 입장에서는 좀 영광이었다 이런 네.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네. 네. 정말 이 영화 변호인에 대해서 오늘 김소영 기자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시사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소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잘 나눠봤고요. 우리 마지막 곡 임재범의 겨울이 오면 들으면서 인사 저희는 준비하도록 할게요. 혹시 네가 돌아와 줄까 말을 걸어올 듯한 낮은 하늘이 또 한 번 설레게 해 제법 눈이 쌓인 그 골목 너와 나 둘만의 발자국 얼어붙은 두 손도 높게 할 만큼 따뜻해. 네, 2013년의 12월도 한자락이 지나가는 금요일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양심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갈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김소영 기자와 함께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김소영 기자도 인사드릴게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